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전쟁 상황이라면서 총알 많이 쓴다고, 불길 잡는 물 많이 쓴다고 야단 떠는 정당이 있습니다. 전시 상황이라면서 정부는 평시처럼 운영하라고, 더 작은 정부가 되라고 이치에 맞지 않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정의당 대표 심상정입니다. 지난 1월 20일 코로나 첫 감염자가 발생된 이후 8개월이 지났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아무런 고통의 터널을 함께 견뎌오신 국민 여러분께 온 마음을 다해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 우리 방역당국은 강력했습니다. 전문가와 의료진은 유능하고 헌신적이었으며 국민의 인내와 절제는 눈물겨웠습니다. 그 결과 K방역은 세계의 모범이 되었고 그에 따라 거시경제 지표도 선방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재확산 2달째, 한 달만 더 버티면 한 고비만 더 넘으면 되겠지 생각했던 시민들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에 누적되어 온 불평등의 계곡이 더욱 깊이 패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복합재난의 공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두 지구의 면역체계 붕괴로부터 비롯된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는 당장 코로나 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기후위기를 더 큰 위협으로 인식하고 대전환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재난의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 4대 과제를 제안하겠습니다. 새로운 사회계약 첫 번째 제안입니다. 방역 단계별로 코로나 재난 매뉴얼을 제도화합시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민생의 가장 높은 장벽은 임대료입니다. 사실상 영업 폐쇄 상태여도 몇백에서 몇천에 이르는 임대료는 따박따박 나갑니다. 알바조차 구하기 힘든 대학생들은 살지도 않는 자취방 월세를 다달이 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건물주의 임대료 감면 요구는 사적계약 침해라고 묵살당합니다. 정부도 이런 점을 의식해서 착한 임대인이 되어달라는 호소만 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방역전시체제라며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시민들에게 소득 손실을 강제하면서 왜 임대소득만 보장되어야 합니까? 누구는 전시통제하에 의무로 살고 누구는 평시 자유세상에서 권리로 살아도 된다면 그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방역조치에 동참하는 것인 만큼 고통도 누구도 예외 없이 골고루 나눠야 합니다. 이와 함께 공공의료 확충으로 방역의 유연성 확대 노력도 병행해야 합니다. 정부는 당장 민간병원의 공공기여 매뉴얼부터 만들고 계속 미뤄지고 있는 공공병원 확충 방안은 이참에 제도화해야 합니다. 새로운 사회계약 두 번째 제안입니다. 전국민 고용소득보험 도입으로 새로운 사회보장 체제로 나아갑시다. 재난의 시대 모든 국민이 최소한 인간적 존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장 체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의당은 전국민 고용소득보험법을 발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따라서 기본소득제에 공감하는 모든 정치 세력들은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실현에 힘을 모아줄 것을 기대합니다. 최근 국민의힘이 정당을 개정하면서 기본소득을 포함한 것은 전향적입니다. 그러나 그 기본소득 정책이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씀처럼 추가적인 재정 없이 기존 복지 배열만 바꾸는 정책을 기본소득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사회계약 세 번째 제안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대공황에서 미국을 구한 뉴딜의 핵심은 댐 건설이 아닌 노동권 강화였습니다. 새로운 사회계약의 중요한 과제는 재난이 불평등과 양극화로 귀결되지 않도록 사회적 힘의 관계를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재난은 작은 정부의 대실패를 보여준 사건이다. 영국의 경제학자 마리아나 마추카토의 말입니다. 만일 정부가 마스크라는 상품을 시장에만 맡겼다면 매점 매석으로 인해 정작 필요한 곳에는 공급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전쟁 상황이라면서 총알 많이 쓴다고, 불길 잡는
물 많이 쓴다고 야단 떠는 정당이 있습니다. 전시 상황이라면서 정부는 평시처럼 운영하라고, 더 작은 정부가 되라고 이치에 맞지 않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재난 앞에서 균형 재정론과 재정 준칙을 앞세운 국민의힘 주장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이고 무책임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부 재정 적자가 얼마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불가피하게 져야 할 부채를 정부, 가계, 기업 중에서 누가 감당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가장 먼저 막아야 하는 것이 가계 파산 아닙니까, 여러분? 오히려 제1야당이 진정 민생과 재정 파탄을 걱정한다면 오히려 증세안을 책임있게 제시하고 부유층의 사회적 연대를 이끌어 재난재정 편성에 앞장서 주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 국민에게 힘이 되는 길일 것입니다.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 턱없이 낮은 조세 부담률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조세 부담률을 OECD 평균 수준인 25%에 도달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상위 1%의 슈퍼부자들의 자산에 1%의 세율을 부과하는 초부유세를 도입합시다. 셋째, 국회의원 30% 세비 삭감으로 고통분담을 정치권이 선도합시다. 이것은 새로운 제안이 아닙니다. 저는 일찍이 살찐고양이법으로 국회의원 임금이 최저임금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안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1야당의 탈탄소는 온갖 태양광 발전에 대한 비방과 원자력에 대한 근거 없는 맹신에 갇혀 있을 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21대 국회에서 존엄한 삶의 기준을 새롭게 세웁시다. 코로나19는 모든 삶이 연결되어 있고 모두가 안전하기 위해서 어느 누구도 위험해서는 안 된다는 엄연한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재난의 시대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자존과 존엄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중되는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포털을 장식하는 정치 뉴스가 무엇인지 보십시오. 재산 누락, 불법 증여, 갑질 논란, 자녀 특혜, 온갖 기득권 찬스를 노리는 불법이 이 입법자들이 만들어낸 뉴스로 퍼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코로나와 전쟁 중인데 정치권은 특권 사수 전쟁 중인 것처럼 보입니다.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 국회의원들과 공무원들은 부동산 투기에서 손 떼야 합니다. 특권과 반칙 내려놓아야 합니다. 불법이 아닌데 무엇이 문제냐는 태도는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습니다.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제를 포함한 공직자 윤리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국회가 요리조리 회피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법 서둘러 제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재난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지금 새로운 대표의 선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의당은 저 심상정만으로 상징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의당은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거대 양당이 지지율을 두고 엎치락뒤치락 경쟁할 때 정의당은 미래와 경쟁하면서 대전환을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우리 청년들의 투쟁에 팔 걷어붙이고 어깨를 걸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싸우는 바로 그곳에서 정의당과 심상정은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